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죠. 옛날 같으면 만우절에 서로 친구들끼리 속여 먹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나이가 드니까 만우절도 잊어버렸네요. 여하튼 별로 뭐 즐거울 게 없는 이 코로나 시절이지만은 그래도 가끔가다 이런 날 서로 좀 좋은 뜻에서 서로 속여가면서 좀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뉴스 포커스 첫 순서는 젖잘싸로 대선 패배 정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첫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져놓고도 젖잘싸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이라는데요. 패배했다고 그 주눅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그래 우리 졌지만 잘 싸웠어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이분들의 심리 상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 상대방의 승리도 인정하기 싫다 이런 거겠죠. 이해는 되지만은 솔직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말이야 예사정당이냐, 172석이나 가진 거대 초거대 정당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정부를 맡는다고 해도 우리 협조 없이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그렇게 되면서 자꾸 윤석열 당선인과 그 인수위 측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새 정부가 새로운 구상을 내놓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 추진하려는 일에 대해서 이제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위력을 보여주겠다 이거겠죠. 그런데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분은 저번에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그때는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젊은 주자로서 관심을 많이 끌었던 분인데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러면서 엄청난 실패 또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만큼 아파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BBS 라디오에 어제 31일 날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성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반성을 하고 당을 쇄신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젖잘싸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런 데 빠져 있으면 당이 쇄신의 기회도 없고 이러면 발전의 기회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박 의원이 또 한 말은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당선인과 인수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공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받은 성적표, 해초리의 의미를 잘 새기고 변화하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 그날 경기에서 지만 그걸 패인을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말이죠. 전략을 새로 짠다든지 또 팬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면서 잘 싸워서 다음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이런 결의를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집권당이 초거대 정당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응천 의원도 쓴소리, 당내에서 쓴소리 잘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쓴소리를 하면 당에서도 맞아 이래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이죠. 공격을 해도 문자 폭탄 날리고 여하튼 문자 폭탄 이거는 말이죠. 지금은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주로 그런다는데 옛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든지 여하튼 골수 좌파들 그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 정신적으로 위압감을 주고 말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참 이건 안 좋은 행동이죠. 이게 정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격다짐으로 상대방을 짓눌러 버리겠다.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뭐 나라를 위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민주당은요 사실은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선거에서 졌잖아요. 172석이나 의석을 가진 정당이에요. 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103석인 예?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그 후보에게 진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구나 윤석열 당시 후보는요 정치 그야말로 초년병이었죠. 예? 초보 운전. 그렇게 공격을 해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3월 4일 날 작년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가지고 7월 30일 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당의 후보가 됐죠. 그 다음에 3월 9일 날 대선을 치렀으니까 아주 뭐 초보 중에 아주 초보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말했듯이 프로 아닙니까? 경제 전문가, 뭐 행정에서도 달인. 예? 2010년에 성남시장에 이제 당선돼가지고 그 이후로 예? 정치 또 행정 이쪽 부분에 그쪽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말로는 굉장히 역량을 발휘했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자랑하지. 나 경제 전문가야. 달인이야.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을 이 정치 초보가 이겼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질래 질 수 없는 싸움이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막판 되니까 뭐 부산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은근슬쩍 이재명 후보 당선을 지원한 셈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안 됐거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민이 우리를 왜 뽑지 않았냐.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우리가 왜 졌느냐. 국민이 우리에게 오죽하면 우리에게 표를 안 줬겠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잘못이 국민에게 있냐.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아니죠. 국민들은 심판관이에요.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고 누가 문제입니까?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 문제죠. 0.73% 졌으니 이건 진 게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죠. 당신들이 이긴 게 아니야. 우린 진 거 아니야. 0.73% 진 게 아니라고요. 2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더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진 건 진 거예요. 예? 옛날에 그 2000년 엘고하고 조지 W 부시하고 경쟁했을 때 그때 플로리다 그 주에 그때 25명이 선거인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고 쪽으로 하면 고가 당선되는 거고 부시 쪽으로 가면 부시가 당선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300 뭐 몇십 평가 그게 0.001%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0.5% 안쪽으로 되면 다시 재검표를 해야 돼 있거든요, 법에. 그 재검표를 하고 또 재검표를 했는데도 너무 이제 수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국은 이 부시 쪽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거기서 개표를 중단시키고 부시의 승리를 선언한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다면 말하자면 연방 대법원이 미국의 대통령을 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한 거죠. 근데 어쨌든 0.001% 그것도 나중에 또 수개표하고 이러니까 자꾸 표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졌어도 부시는 그때는 이미 엘고는 지기는 진 거예요. 안 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 걸 가지고 말이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국민한테 대해서 선택을 못 받은 데 대해서 미안한 줄도 모르고 우린 젖잘싸야. 이런 정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걸 저 민주당은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아마 이제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저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보니까 선거에 져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데 무슨 뭐 책임지고 나간다면서 떠나가지고 뭐 사찰을 거기 가서 무슨 뭐 다시 저 자신이 뭐 반성하고 한다면서 떠났던 송영길 전 대표가 나 차출받아서 자꾸 나오라 해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어서 이러면서 서울시장 나오려고 은근히 이제 자꾸 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그건 이제 지금은 아직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차출 뭐 이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차출이 아니라 자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오고 싶어서 오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무슨 차출이냐. 그 이분도 그래요. 전 당 대표로서 대선을 이끌었던 당 대표도 지금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뭐합니까? 자기가 출마할 그런 국리를 하고 있다. 이러면 참 이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많은 반성을 참 많이 하고 쇄신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이겼다. 괜히 이긴 게 아니다. 나름대로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쇄신 노력을 기울였다. 이게 상대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대선에 이긴 게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무슨 신뢰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또 당선되고 난데 또 뭐랄까요, 긴장이 또 이완돼 가지고 말이죠. 당에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고 이래요. 정신 못 차리면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좌파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죠. 그동안에 10년마다 바뀌었는데 이번엔 5년에 뒤바뀌었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5년에 뒤바뀌었죠. 국민의힘 조심하지 않으면 5년 후에 국민들이 다 달리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